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수사가 아무래도 그 본인을 향해서 올 것 같으니까 본인이 이것을 거부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수사를 자기가 막은 것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탄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최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지금 날마다 새로운 제보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사 외압 누가 했느냐 이것이 지금 상당히 큰 쟁점으로 돼 있는데 박정훈 대령 측의 김정민 변호사가 어제 공직에 전혀 있지 않은 대통령 최측근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끼어들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육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현직 군 법무관들과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국방부 검찰단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민 변호사는 이런 분이 새롭게 부각이 돼서 상당히 의외고 충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사 출신 피공직자인 대통령 측근이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 이런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대통령실의 그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개입을 했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의외의 인물 그러니까 이시원 비서관 내에 의외의 인물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이 사건이 또 다른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알려진 인물이 전혀 아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제보가 어제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고 이런 일이 그 사람이 나서서 박정훈 대령의 구속을 밀어붙였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물론 이제 박정훈 대령은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으니까요. 지난 8월에. 구속은 안 됐지만 이것을 밀어붙인 사람이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선 라인이다. 그러니까 이 수사 외압 행사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그동안 쭉 쟁점으로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통령실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이시원 비서관이 했다면 그 위에는 누가 있겠느냐. 비서실장이 있겠다. 그러면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많이 대부분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비선을 통해서 수사에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비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최순실이가 떠오르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때 탄핵이 됐습니까? 비선 논란이었잖아요. 최순실이가 국정을 떡주무르듯 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무슨 뭐 연설문, 취임사 이런 것까지도 다 손을 댔다고 하니까 공식 라인에서 손을 대지 않고 비선에서 손을 대면 이것이 바로 국정농단인 겁니다. 비선이 암약을 하면서 공식 라인을 다 무너뜨려버린 것이 박근혜 탄핵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권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이것은 분명히 제대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공식 라인에서 했어도 그것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공식 라인도 아닌 비선에서 나서서 수사 외압을 했다? 이것은 진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런데 어제 김정민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앞으로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공직자들을 전혀 믿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용산 대통령실로 데리고 들어간 검찰마저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비선으로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비선이 천공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전에 다른 일들에 있어서. 그런데 이번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이 육사 출신의 공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여기에 수사에 개입을 했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탄핵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넓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군인의 상징인 해병대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밝혀보자고 하는데 그것을 못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최상병 순직사건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수사외압을 비선이 했다? 와, 이건 진짜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나라가 완전히 그러면 어이없이 된 거잖아요. 네? 이 나라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잖아요, 지금. 공직자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외부 인사가 이렇게 국정을 떡주무르듯 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네,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는 결별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 협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이 날카로운 화살촉이 되어서 윤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 예, 정확한 말이죠. 윤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얼마나 그분들이 거기에 부응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민심을 받들겠다라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순직 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입니다.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합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덜컥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던진 수를 말하는 것인데 패착으로 이어집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책 지평을 보면 덜컥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문제, 국가의 문제에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가 안 돼도 28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표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김진표 의장의 스탠스는 뭐였습니까? 뭐든지 여야 합의를 해와라. 안 그러면 상정을 못한다. 라고 해서 늘 비난을 받아왔던 분이잖아요. 물론 국회의장 입장에서 여야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 그것이 맞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국민이 원해도 안 합니까? 이번에는 김진표 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이걸 상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표결에 붙인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찬성을 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재의결에는 무기명 투표잖아요. 그리고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그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재의결이 되는데 사실은 난망합니다. 왜냐하면 17명 이상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것에 그렇게 호응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충견에 불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대는
하기는 좀 난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전체 개별적으로 모두 다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개개인에 대한 설득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제2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 주시길, 용기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박주민 의원이 편지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는 같이 그 생존 해병대원의 어머니가 쓴 편지까지 함께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발송을 했다 그러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야당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좀 밝혀보자 이러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특검법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충성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안철수 의원 제 의견을 할 때는 제 의견을 할 때는 찬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철수 믿을 수 없고요. 거기는 간철수니까. 그리고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도 난 찬성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찬성할 것도 같아요. 그리고 김웅 의원은 처음부터 찬성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다 해서 3명 정도, 더 이상 이탈표는 있기는 좀 힘들 텐데, 일단 끝까지 민주당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해보자. 그리고 수사 외압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도 좀 밝혀보자. 그런데 이 젊은이의 죽음 앞에서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윤석열 하나 지키자고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대통령실의 꼬봉입니까?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임기가 더 길어요. 지금 국회의원 임기 4년, 대통령 3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눈치나 슬슬 보면서 이렇게 정의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러면 안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분은 하여튼 대구시정은 제대로 하고 있나 모르겠어. 하기야 자기 당끼리 싸우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근데 무슨 개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개 이야기. 이분은 입만 열면 하여튼 막 센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한동훈이가 다음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으니까 지금 막 직격을 하고 있어요. 탄핵 때 없어져야 할 당을 살려놓으니까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허우적거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정치로 2년 동안 혼란이 있었는데 또 검찰에 기대어 연명하길 바라냐? 부끄러움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정치로 2년 동안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홍준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검찰 정치로 이 나라가 개판이 됐다. 근데 또 당을 엊그제까지 검찰 한동훈에게 맡겨서 더 말아먹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앞에서 모두 굽신거리며 떠받드는 것을 보고 더더욱 배알도 없는 당이라고 느꼈다 그랬습니다. 총선을 말아먹은 애가 누굽니까? 여기서 홍준표 시장 이야기하는 애는 한동훈이라는 아이거든요. 그 아이한테 기대 가지고 이렇게 당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너긴 배알이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애 눈치나 보면서 나의 눈치나 보는 그런 당이 되어서야 이 당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더 이상 자신 없으면 당을 해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 시장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윤 대통령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박근혜 탄핵, 그 탄핵 사태, 제2의 박근혜 탄핵 사태를 막자는 것이다. 제발 부끄러움 좀 알아라. 지금 이 말을 홍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마땅히 탄핵당해야 될 정도로 일을 못한다. 검찰 정치 2년으로 이 나라가 혼란에 휩싸였다. 그렇지만 야, 또 탄핵을 시키면 어떡하냐.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앞뒤는 맞지 않아요. 이분도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그 혼란에 빠지게 한 자가 대통령이라면 그를 그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연습하는 자리입니까? 실전이잖아요.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능력도 안 되고 혼란만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데 탄핵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끌고 가자? 탄핵할 때 되면 해야죠. 그때 박근혜 탄핵할 때도 박근혜 당에서 다 탄핵 찬성했잖아요. 그래서 탄핵을 한 거잖아요. 윤석열 탄핵 역시 국민의힘이 탄핵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들이 찬성표를 던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말은 이제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 결국 홍 시장은 좀 있으면 윤석열 탄핵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빨리빨리 다음 대선해서 본인이 대통령 되고 싶겠죠. 물론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 시장은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지금 2년 동안 국가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당했으면 됐지.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한테,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인가? 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점령해버렸다. 윤석열에게 한 번 당이 점령당했으면 됐지. 이제 또 그 어린애한테, 한동훈이라는 어린애한테 또 점령당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참 좀 있으면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탄핵하자고 나설 것 같아요. 네. 친윤계에서는 홍 시장한테 야 빨리 나가, 당신 나가라 뭐 이러는데 홍 시장이 나갈 사람이 아니죠. 이건 내 당이야, 니거들이 나가, 아마 이럴 사람일 거예요. 내가 다 무너져가는 당, 박근혜 탄핵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린 당, 내가 대통령 출마해서 20몇 % 얻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려놓은 당인데 니들이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냐라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거야 뭐 지금 내부 싸움이니까 냅두고 탄핵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이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차상병 특검 이제 28일 날 또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대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 이런 진상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